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온갖 규제들이 들어가면서 다주택자는 꼼짝 마라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일정 시점 이후를 우리가 실수요 장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 그래서 실수요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실수요장의 특히 반등장 23년 24년을 주목해 보면은 이 소형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하반기 강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소형이 30평대 대비했을 때 가치 반영이 덜 돼 있는 편이었고, 그 상태로 꼬라박았거든요. 근데 반등이 튀어오를 때는 20평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해오고, 거래량도 이번 최근 사례 5월, 6월만 보더라도 이 거래량의 상당수가 이 20평대 이하 소형 평형이 비중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억 미만 아파트가 과반의 비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 6억 미만의 아파트의 비중이 최하예요, 최하. 6억 미만 아파트가 멸종 중에 있다는 거죠. 자, 가만히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까요? 이건 평균적인 움직임입니다. 평균적인 서울의 아파트가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가 줄고 있다. 6억 미만 아파트의 개체수 자체가 적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화가 빠르게 휴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아파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최근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과 먹는 음식의 가격이 급속도로 빠르게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집값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20평대 강세장이 만들어졌고 6억 미만 아파트가 멸종 중인지,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2년에 강한 금리의 급등 이후에 강한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23년 반등, 그리고 하반기 약조정, 그리고 24년에 이 강한 반등이 만들어져서 결국에 전고점을 도달해 가는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반등장을 만들어낸 에너지가 어디를 가격했냐면 바로 이 소형입니다. 소형. 20평대가 특히 거래가 많았고, 가격 상승률로만 봐도 20평대가 가장 높았어요. 자, 물론 이 이하의 작은 아파트들도 있겠지만 20평대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소형 아파트 신드롬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여러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30평대는 끝났고 20평대를 사세요, 이런 영상들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지금 23년, 24년의 소형이 강세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소형에 이토록 수요가 많이 몰리고 거래가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자, 이번에 23, 24년 반등장의 주인공 연령층은 30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한정된 자본 내에서 최대한 상급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죠. 최대한 자본을 모아서 전고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싸게죠. 전고점보다 싸니까 싸게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한정된 자본 내에서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평형을 최소화하는 것, 두 번째는 전세를 끼우고 차후에 입주를 노리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등장을 보시면 이 입주를 하는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는 입주를 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거래를 단행했어요. 자, 여기에 또 심리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에 5월, 6월장을 뜨겁게 만든 것은 이 시장금리, 기준금리는 떨어진 게 아닌데 시장금리가 실제로 인하되었습니다. 최근 6월 달은요, 고정금리로 지금
대출을 유도하는 과정에 노마진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3% 초반, 이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 7월부터 우리가 스트레스 DSR이 온다. 잘 알고 있죠. 이게 2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 몇천 이상, 뭐 억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상급지의 전세가율을 보시면 원래 반등이 나오기 전부터 이 50%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끼고 사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건을 찾았다. 입주 물건이 더 유리하다. 적은 자본으로 갈아타기 성공하기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수요가 거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구들을 보면 구성 인원이 굉장히 라이트해졌어요. 자, 예전에 이제 4인 가구가 평균적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1, 2인 가구, 1, 2인 가구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결혼할 때 집을 많이 사죠. 30대 그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매수하는 수요가 많았다는 것은 거의 신혼부부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리고 있어봐야 이제 애 한 명 정도라는 거예요, 30대.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트렌드,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있고, 그 총 인구는 감소로 가더라도 지금 세대 분화는 지금 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가구 구성 중에서 1, 2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또 이런 소형 평형, 라이트해진 가구 구성원 덕분에 소형의 인기가 또 많다라는 겁니다. 뭐 20평대도 괜찮아. 상급지 가는 게 우선이야. 평형은 나중에 올리고 일단 급지를 올리자라는 게 이번 갈아타기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지를 먼저 올리는 거죠. 평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게 대출도 있겠지만 두 번째 유동성이죠. 전월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월세 알아보다가 금액이 전보다 올라간 거는 둘째 치고 물건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에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가 만들어졌거든요. 대단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도 없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월세 할 바에 매매 물량이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매매 중에서 골라서 사야겠다. 같이 결합돼서 심리상으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분양가. 지금 마포 바로 어제 분양했죠. 어제 분양한 게 17억입니다. 30평대가. 17억대.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 분양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40제곱이고 20제곱이고 30제곱이고 이건 인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에도 경쟁률이 장난이 없더라. 그러니까 소형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평대가 경쟁률이 가장 세요. 원래는 30평대가 제일 싼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20평대가 제일 세게 나와요. 물론 이제 물량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20평대 인기가 전보다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가 이제 장난이 아니다. 마포가 이제 17억입니다. 마레프 이 저가 매물 사는 그런 금액 정도로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분양은 무슨 분양이냐, 뭐 당첨 안 되면 사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분양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매수를 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 줄 서서 기다렸어요. 청약 점수 고가점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이 사람들이 수요가 이만큼인데 물건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이 눈덩이 계속 커지는 거죠. 물량은 쬐끔쬐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고가점자가 이만큼인데 무슨 당첨이 되겠습니까? 얼른 포기하고 기존에 나한테 꼭 맞는 물건 최상급지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금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인데요. 최근이 더 이제 상승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16년, 17년, 18년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19년부터 5% 이상씩 지금 6%입니다. 2020년 6%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수치 20년 수치가 1250만인데요. 원래 전체 우리 가구 수가 2400만 가구 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58%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고령화 진행되는 것과 결합해서 1, 2인 가구는 젊은 나 혼자 산다 그 연령층, 젊은 친구들 20, 30대만 있는 게 아니라 노년층 1, 2인 가구가 앞으로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이 증가세 가파릅니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지금이야 젊은 분들 30대 분들 소형 찾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은퇴하고 집이 넓은 것보다 소형으로 집을 다운사이징 하시고 남은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예,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해요. 최근에 제가 보신 분들도 잠실 아파트 처분하고 이 하남 쪽에 집을 사고 나머지 자금을, 예,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더라고요. 왜? 은퇴하면 뭐 돈을 버시는 분이야 그럴 필요 없겠지만 돈을 안 버시니까, 예, 현금 흐름을 다르게 만들려면 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시드를 집을 다운사이징 하는 걸로 만들었다. 평형을 줄이고 금액, 그러니까 급지를 줄이면서, 예, 그런 식으로 가더라.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60대 이 정도 가면은 이때 가면은 압구정이고 반포가 뭐가 중요하겠나 이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실제로 상담하면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젊을 때는 이제 주변 시선도 의식하고 상급지 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오늘이 제일 중요하고, 예, 현금 흐름이 중요하더라.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맞는 게 중요하고 병원 매일 가야 되니까. 요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 2인 가구는 지금 젊은 층의 분화가 많았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노년층의 1, 2인 가구 변화가 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구가 빠르게 분화되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20평대를 사야 됩니다. 30평대 이상 사지 마세요. 30평대는 국민평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상급지에는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상급지면 상급지일수록 대형은 살아남는데 이제 하급지면 하급지일수록 대형이 인기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제 30평은 국민평형이 아니고 20평대가 국민평형이고 대형은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급지는 대형이 유니크합니다. 하지만 하급지는 대형이 유니크하지 않아요. 왜냐? 하급지에서는 상급지로 갈 방향성이 있잖아. 그래서 평형은 그대로 가면서 상급지로 가는 게 옳은 방법이거든요. 평형을 넓히는 것보다. 근데 상급지는 다 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형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정되고 희소하고 상급 영역이면은 평형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높은 가치를 부과하니까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평대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강한 평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2006년부터 24년 서울의 20평대 이하 아파트의 금액대별 거래 비중입니다. 자,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도 어땠습니까? 자, 70% 이상이었어요. 70% 이상. 근데 이제 21년 오죠. 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올라서 쭉 오르다가 이제 21년 이 가장 강한 상승이었잖아요. 예, 이때 피크점, 예, 피크점이죠. 피크점이 되니까 6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일단 물건이 6억 이하 물건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감소했다. 개체수가 줄었다. 비싸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다른 거래 비중이. 예, 다른 거래 비중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오면은 이 24년 강한 반등 나왔잖아요. 제가 말했죠. 이번 강한 반등의 특징은 이 전고점, 평균 전고점에 도달하는 회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평대가 너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20평대가. 예. 그래서 이 22년 하락기에 하락했을 때 10월부터 뭐 23년 초반까지 20평대를 잡으신 분들은 강한 이 롤러코스터 상승장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보면 이제는 어때요? 6억에서 9억짜리가 30%. 예. 이제 거의 비등비등한 거예요. 20평대의 그 9억과 6억 미만이 거래가 비등비등하게 나왔다. 예. 그리고 이것도 좀 괄목할 만한 건데 9억에서 10억 미만짜리가 거의 이제 30%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아니고 뭘까요? 이거 9억 이상 10억 미만 찾아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없어. 예. 근데 이번 18년부터 스물스물 하더니 21년에 탁 커지고, 예. 여기서 또 커지죠. 여기서도 보면 20평대 그 금액이 9억에서
까지 간 게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야. 예, 이만큼. 제일 많이 늘어났죠.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늘어났죠. 얘는 제일 많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20평대에서 6억 미만짜리가 확 감소하고 9억에서 10억 구간이 확 증가한 거지. 예.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단 몇 년 만에. 자, 2018년부터라고 봐야겠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6년입니다. 예, 6년. 6년 만에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6억 미만짜리가 9억, 10억 사이 구간에 들어간 친구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 구간에 있는 애들이 밀어 올린 거 당연한 거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온 거 인정하고 다음 스텝 밟아야죠. 지금 20평대가 이렇게 강하게 튀어올랐다라는 거는 다음 30평대가 오히려 저평가인 구간에 있는 단지가 지역이 많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상급지는 20평하고 30평의 가격 차가 그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커요. 그래도 막 5억 정도, 뭐 3억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서울의 외곽지, 예,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중형들, 이 30평대들은요, 20평과 30평의 가격 차가 좁아요. 예, 일단 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단지가 수두룩해요. 20평하고 30평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안 나는 거죠. 예, 이런 단지를 살 때는 뭘 사야 될까요? 무조건 30평대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30평대가 더 안정성이 높은 거예요. 조정을 맞더라도 덜 빠지고 추가 상승할 때도 지금 진입하면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하반기에 전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량 자체가 없어요. 예, 전세 물량이 경기 서울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상승 추세로 인해서 가격,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20평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제 한계점에서 30평대로 가격 전이가 될 겁니다. 예, 이 좁은 가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수요가 당연히 20평대 많겠지만 30평대 수요가 적어도 여기가 한계점에 다다라면 가격 결정은 30평대로 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가격차가 20평대, 30평대 좁은 구간, 이 좁은 구간을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빠른 선택과 결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6억 이하 아파트의 소멸 현상, 강한 인플레이션이죠. 정말 돈이 휴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들을 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수도권 지역 많습니다. 뭐 경기 남부 지역, 신분당선 중심으로 해서 용인 쪽 내려가시면 많고요. 또 하남 쪽, 여기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이런 동북 쪽 라인은요, 아직 30평대가 저렴합니다. 20평대 대비했을 때. 이런 데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카톡방 와서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강의를 또 진행하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소액 재개발 1억에서 3억으로 서울의 상급지 한강변 살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는 110 대책 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들을 통해서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공급량이 없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오프라인 강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